중요하게 이제 많이 쓰시는 거가 이 다음 거거든요. 계층 선택자. 자, 아까 같은 문서 구조긴 한데요. 자, 계층 선택자라고 하는 건요. 자, 자식 선택자, 후손 선택자, 그리고 동이라고 해서 형제 선택자, 그리고 형제들의 선택자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나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왜 계층이라고 부르냐면요. 자, 어디 갔어? 지금 이 문서 구조를 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 li의 부모가 누구예요? OL이죠. li의 부모가 OL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족보 같은 것들 있으시죠? 아마 족보를 보지는 못했을지라도 우리 집은 족보 가계도라고 하는 게 있다 하는 거는 아실 거예요. 그래서 자, 나는 에라의 부모, 그냥 나의 부모는 누구다라고 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또 많이 그립니다. OL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 OL의 부모는 누구예요? 자, 이 OL의 부모는 누구예요? 바디죠. 바디. 자, 근데 바디에는 지금 형제가 H1도 있고 P도 있고 그쵸? 그래서 형제는 우리가 또 이렇게 표시를 하죠. H1 그냥 순서 좀 틀렸지만 그냥 쓸게요. P 여기서도 LI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만약에 또 LI 안에 자식이 누가 또 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또 가지를 쳐가지고 이렇게 해서 많이 생긴 것들을 보셨을 거예요. H4가 들어가거나 P택이 들어간다 그러면 또 여기 P택 이렇게 쓸 거고. 그쵸? 자, 요런 것들을 계층 구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계층 구조라고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도 계층 구조라고 이야기를 하고 영어로는 저거를 트리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계층 상태에 있는 거를 선택을 하는 거를 보고 우리가 계층 선택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 집에 있는 족보라든가 그런 것 또한 역시 계층 구조를 그려놓은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자식을 선택을 해가지고 우리가 효과적으로 문서 구조에다가 스타일을 적용을 하는 거를 보고 이 지식을 우리가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자, 계층 선택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이어라키 셀렉터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책에는 자, 저기 어디에 나와 있냐 하면요. 자, 우리 책 속성 선택자 다음에 나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후손 선택자와 자손 선택자라고 해서 책 13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책 136페이지에. 자, 그래서 이 책에서도요, 지금, 자, 어느 특정한 문서 구조를 H1, H2, UL 안에 자식으로 LI를 세게 만들어 놓고, 자, 얘네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거를 아래쪽에 그림으로 그려 놓았어요. 보이세요? 예. 자, 저거를, 자, 계층 구조 혹은 트리 모델이라고 부른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특정한 범위에 있는 요소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선택을 해볼 건데 이 책은 지금 후손 선택자를 먼저 설명이 되어 있지만 자, 여러분들은 자손 선택자를 먼저 보시도록 할 겁니다. 자, 세문산을 열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컨트롤 N, 컨트롤 S 눌러서 먼저 저장하겠습니다. 17-2 만들고요. 이름을 자, 하이어라키 셀렉트라고 쓸게요. 자, 이름이 기니까 적당하게 여러분들이 줄이셔도 괜찮아요.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자, 17-2 CSS 만들어서 연결하겠습니다. 자, CSS 폴더 안에다 저장해 주셔야지 되고요. 어디다가 저장해야지 된다고요? CSS 폴더 안에 데이 17-2 스타일 .css 저장해 주시고, 자, 혹시 나는 이 CSS랑 HTML을 같이 연결하는 방법 아직 모른다 하시는 분 혹시 계실까요? 자, 연결하는 방법 아시죠? 자, 헤드 태그 안에서 링크를 통해서 연결한다. 링크, 그리고 탭 눌러서, 자, href에다가 우리 이제 경로를 써 주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 이 문서는요, 17-2 문서, 자, 이거예요. 자, 17-2 요거죠. 그래서 연결할 대상 파일이 어디에 있냐? 그러면은 CSS 폴더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문서를 기준으로 해서 CSS 폴더를 지정을 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CSS라고 폴더 이름을 쓰실 거고, 만약에 뒤에다가 점 찍고 무언가 확장자를 JPG로 쓰면은 이거는 뭘 찾는 거예요? CSS라고 하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 JPG 파일을 찾는 거죠. 자, 그냥 CSS라고만 되어 있으면 뭘 찾는 거예요? 폴더를 찾는 거예요, 폴더. 그러면은 CSS 폴더가 여기 있고 슬래시를 넣으면 CSS 폴더 안으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원하는 폴더를 day 17-2 스타일 .css 확장자까지 다 써 주셔야지를 찾는 거예요. 자, 이걸 보고 현재 문서를 기준해서 상대 파일을 찾기 때문에 얘를 뭐라고 어떠한 경로라고 부른다고요? 상대 경로. 그래서 여기다가 CSS 폴더 안에 들어가서 데이 17-2 언더바 스타일이라 써져 있는 문서를 찾아주세요. 자, 이렇게 돼야지 정확하게 연결이 된 거죠. 자, 그러고 여기다 이제 문서 구조를 하나 우리가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카페에 있는 거 이거 우리 좀 더 복잡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바디 태그 안에다가 자, 영역 하나 구분할 거예요. div 점은 무슨 뜻이라고요? 클래스. 그래서 클래스를 만들고 여기에다가 값으로 콘텐츠라고 하는 거를 쓰겠다. 탭 누르시면은 만들어질 거고. 그러면 컨텐츠 안에서 그러면 컨텐츠 아니다 그러면은 시작하는 태그와 끝난 태그 이 사이가 안쪽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다 그냥 안에다가라고 해서 여기다 이렇게 쓰시면은 불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엔터 누르고 그리고 div 클래스 헤더를 만들 거고요.
그리고 플러스 넣으면 이 플러스는 무슨 뜻이라고요? 형제. 그래서 형제로 div 클래스로 섹션이라고 하는 걸 만들 거예요. 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보이는 대로만 따라서 치시면은 안 되죠. 자, 반드시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얘가 어떠한 뜻을 주고 있는지 그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헤더 안에서는 여기서 지금 h1이라고 써놨거든요. 자, 똑같이 쓸게요. 자, 태그가 h1이고 자, 그러면은 id가 헤딩인데 그냥 id h1이라고 쓸게요. 그리고 형제로 그냥 p태그 하나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h1에 들어가는 거는 콘텐츠의 제목이 여기에 들어갈 거고 P에 들어가는 거는 제목의 부연 설명이 여기에 들어가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럼 섹션에 들어가서 이제 또 자식을 만들 거예요. 안에 들어가서 자, 여기서도 역시 자, div 태그이면서 클래스가 아티클인 요소를 만들 거고요. 자, 이번에는 얘 자식으로 자, 이렇게 꺽쇠를 이렇게 쓴 걸 요거를 뭘 만드는 거라고요? 자식. 그래서 자식으로 먼저 h, e 그리고 id는 자, art 1 그리고 형제는 기호가 플러스. 그래서 여기에는 ol 클래스가 세그먼트. 자, 그리고 애한테 자식을 만들 거야, 또. 자, 자식은 기호가 꺽쇠. 해서 li를 곱하기, 자, 3개를 만듭시다, 3개. 되셨나요? 그래서 탭 누르시면은 태그가 쭉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H2에다가는 아티클 대목이라고 쓸 거고요. 여기는 기사 내용 1-1, 기사 내용 1-2, 끝으로 기사 내용 1-3이라고 만들 겁니다. 자, 그래서 아티클 아래쪽으로 같은 구조를 하나 만들 건데, 자, 이번에는 순서 목록이 아닌 기호 목록으로 만들 거예요. 그러면은 아티클 하나 더 생길 거거든요. 그래서 아티클 하나 더 복사를 하셔가지고, 자, 아티클 2로 바꿔주시고, OL은 UL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사 내용도 여기서는 구분하기 위해서 2-1, 2-2, 2-3을 쓸게요. 자, 문제 하나 드릴게요. 자, 클래스가 컨텐츠인 요소가 있어요. 자, 누군지 눈으로 확인이 되시죠? 클래스가 컨텐츠인 요소. 그래서 클래스가 컨텐츠인 요소에 자, 자식 요소 두 개를 자식 요소를 자, 클래스명으로 구분하세요. 자, 자,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 자, 클래스 컨텐츠 자식이 클래스가 뭐하고 뭘로 되어 있어요? 그쵸. 그러면은 클래스 뭐라고 해야지 되는 거예요? 클래스 헤더. 그리고 클래스 섹션. 그럼 하나만 더. div 요소에 자식을 모두 여기다가 위에 것처럼 구분해 보세요. 아래다 한번 써보세요. 그러니까 즉 이거를 클래스로 구분해도 되고 아이디로 구분을 해도 됩니다. 또는 태그로 구분을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자식을 모두 구분하시는데 여기는 태그명으로 하시던 즉 요소명으로 하시던 아이디명으로 하시던 클래스명으로 하시던 상관은 없다 하는 겁니다. 여튼 자 div 요소의 모든 자식을 한번 구분을 한번 해보세요. 누구가 div의 자식인지. 자 어느 정도 쓰셨죠? 다 쓰지는 못하셨더라도. 자, 그러면은 눈에 보이는 대로 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어떤 요소가 있는지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자, 승민 씨, 어떠한 요소가 자식으로 보이죠? 헤더? 그냥? 그쵸. 클래스 헤더. 자, 지영 씨, 또? 그러면은 어떤 아티클? 아이디 아티클, 클래스 아티클 어떤 거요? 그쵸. 자, 제가 자, 여기 잠깐만요.
자, 물론 이제 아티클이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클래스 아티클인 줄은 알아요. 그런데 프로그램은요, 아티클 그러시면은 뭘 찾을까요? 아티클 태그를 찾아요. 근데 우리가 아직 안 배웠지만은 분명히 태그로 아티클 배우실 거거든요. 그래서 아티클이 클래스인지 아이디인지는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 주셔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원정 씨, 그거는 그러면은 중복이니까 패스. 또 아니요, div 요소의 자식을 말하는 거죠. 그쵸? 그럼 그쵸? 이것도 역시 자 div 지금 원영 씨가 요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요것 이것 또한 역시 div의 자식인 거죠. 그쵸? 그래서 원영 씨는 자 id 그냥 샵으로 그냥 쓰겠습니다. id art1. 자 클래스는 앞에 그냥 점으로 그냥 찍을게요. 자, 경민 씨 어떤 게 있을까 또? id h1. 자 그리고 예림 씨, 응? 응? p 태그. 그쵸? 맞네요. 자 그리고 뒤에 윤솔 씨. 그쵸? 클래스 섹션이 아직 안 나왔네요. 권빈 씨, OL 태그. 그쵸? 자, 그리고 이거를 안 보니까. 자, 지현 씨, 응? 그쵸? UL 태그. 그리고 민영 씨, 클래스 세그먼트. 자식 맞죠? 자, 그리고 소희 씨, 소희 씨? 예. 아, 지금 어? 거의 다 나와버렸죠? 그래서 혹시 하나만 뭐 찾는다면? 예? 그쵸. 아이디 아투투. 그리고 은선 씨. 는 답을 할 게 없네요. 다 나와가지고. 그쵸? 자, 그쵸? 자, 그러면은,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div 요소의 자식이다라고 하는 거는, 자, 이제 인지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자, 이제 보겠습니다. CSS로 갈게요. 자, 만약에, 자, div 요소에 자식이다 그러면은 자식은 요렇게 표시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중에서 하나를 고를 거예요. 자, 여기에서 하나 UL이라고 한번 써볼까요? 아니다.
자, 클래스 세그먼트라고 써서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누가 선택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몇 개가 선택이 된 거죠? 두 개가 선택이 된 거죠. 그러면 이거 다시 한번 제가 이거 자, 고르는 거를 잘못 골랐어요. id 아티클 ART 1이라고 해서 선택을 하면은 자, 그리고 여기다 글자 색깔을 넣으면요. 누군가가 색깔이 바뀌겠죠. 누가 바뀌는 거죠? 얘가 바뀌는 거죠. 확인 가능하시나요? 자, 그래서 요거를 보고 자식 선택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거를. 자식 선택자. 그래서 특정 부모를 기준으로 해서 자식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한 번 더 선택을 해볼 건데요. 자, li 태그를 선택하면은 지금 총 요소가 몇 개가 선택이 되는 거예요? 6개죠. 그런데 여기다가 부모를 정해 줄 거예요. 그래서 ul 태그의 자식 li다. 그러면은 몇 개가 선택이 되는 거죠? 3개가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기사 내용 1-1, 1-2, 1-3인가요? 그쵸. 2-1, 2-2, 2-3. 그러니까 즉 ul의 자식 n가 선택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ul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아니죠. 자, 앞에 있는 거는 부모로서의 선택이 되는 기준을 정해주는 것 뿐이거든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딱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제가 써 놓을게. 자, 누구를 선택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구분을 해보세요. 그래서 클래스 다시 자, 여기까지. 자, 그러면은 자, 이거는 누구를 선택을 한 거죠? 자, 최종적으로는 그쵸. 아이디 아티클 2를 선택을 한 거예요. 근데 대신 누구의 자식? 섹션의 자식인데 또 아티클의 자식인. 그러니까는 할아버지가 섹션이고 아버지가 아티클이고 자, 자식이 아이디 ART 2인 요소가 선택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클래스를 하나씩 추가를 해 봅시다. 자, 여기 div에 아티클 똑같이 들어가 있죠. 여기에다가 자, 하나는 AT1이라고 써놓고 하나는 한 칸 띄고 AT2라고 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이렇게 하면 누가 지금 선택이 되나요? 선택이 안 되나요? 어? 되나? 그쵸. 안 되죠. 자, 섹션의 자식, 그러면요. 여기가 얘가 섹션의 자식이면은 얘랑 얘를 가리키는 거죠. 자, 이 중에서 누구를 지목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쵸. 아티클 AT1이니까 요것만. 여기 안에서 아이디가 아티클 2인 요소를 선택하세요. 그러면은 아이디가 얘 하나뿐이죠. 여기서는 이름이 뭐라고 돼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선택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자, 그럼 만약에 요거를 H2라고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몇 개가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쵸. 역시 하나, 얘만 선택이 되는 거죠. 자,
이걸 보고 우리는 자식 선택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자, 여러분들은요, 이제 문서 구조를 만드실 때 자식 선택자 형태로 정리를 하는 거를 제가 요구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요소들을 자, 자식 선택자 형태로 정리를 하셔야지 되는 거거든요. 일단 CSS 다 지우실 거고요. 자, 그래서 쭉쭉쭉쭉쭉 올라가 가지고 자, 요소들의 가장 위에 있는 요소 조상,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버지, 그러니까 부모의 부모, 부모의 부모, 부모의 부모가 누구죠? 가장 끝에 올라가면은 자, 이 컨텐츠예요. 여기서는 자, 화면에서 보여지는 거는 이제 바디 태그 안에서부터 구분을 할 겁니다. 그래서 바디 태그 안에 있는 것부터 우리는 선택자를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즉, 자, 이렇게 바디라고 해가지고 선택하는 일은 거의 드물어요. 없어요. 자, 거의 드물게 없다 하는 거예요. 선택 가능한데 선택을 안 할 거 굳이. 자, 그래서 우리는 클래스 콘텐츠라고 써 놓으시면은 이 애가 선택이 된 거죠. 자, 그리고 컨텐츠 안에는 자식이 몇 개가 있죠? 두 개죠. 그래서 자, 컨텐츠에다가 커서에서 컨트롤 D 누르면은 행 복제가 되죠. 여기서 자식 자, 클래스 헤더 자, 각각 선택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div라고 쓰시면요. 몇 개가 선택이 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동시에 선택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한꺼번에 선택하지 않고 우리는 구분을 해가지고 선택을 할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클래스 헤더 그리고 또 컨트롤 D 눌러서 클래스 섹션 자, 그리고 헤더 안에는 자식이 또 몇 개가 들어있죠? 두 개죠. 자, 그래서 여기서도 컨트롤 D를 눌러서 헤더 아래에서 자, 자, 여기서는 선택자 뭐로 쓰는 게 좋을까요? 자, 아이디로 쓸까요? 네, 아이디 H1 자, 이거 뭐 사실 아이디로 쓰던 태그 이름으로 쓰던 여기서는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태그가 이게 두 개가 똑같지 않기 때문에 아이디로 쓰던 태그로 쓰던 상관이 없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컨트롤 G 눌러서 이거는 아이디도 클래스도 없으니까 그냥 P 자, 그리고 섹션에는요. 자, 어떻게 되죠? 자식이 두 개죠. 하나, 두 개인데 자, 이거는 이제 나중에 디자인을 보시면요. 여기 있는 아티클 81과 82는 모양이 똑같아요. 같은 스타일이 적용이 될 거란 말이에요. 모양이 똑같으니까. 자, 그래서 요거는 두 개를 만들지 않고 하나로 만들어도 돼. 왜? 똑같은 모양을 만들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두 개를 선택을 해버리면은 모양을 적용을 하는 거를 두 번 해야겠죠. 자, 그러면은 얘를
자, 동시에 선택할 수 있는 선택자가 뭐가 있을까요? 그쵸. 어떤? 그죠. 클래스, 아티클. 아, 근데 나는 얘를 따로따로 선택을 해야지 돼요. 모양이 달라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선택을 해야지 좋은 거예요? 클래스 AT1과 AT2로 구분을 해주시는 게 좋은 거죠. 자, 어떤 경우? 디자인이 된 모양이 아티클 위에 두 개가 서로 다를 경우. 자, 그렇다면, 자, 여기서는 아티클이 몇 개가 들어있죠? 네 개죠. 자, 그러면 이거는 모양이 서로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예? 같죠. 예. 자, 같으면은 얘네들 아티클 각각 따로따로 만들 필요가, 자, 선택할 필요가 없죠. 자, 요거는요. 같은 모양이죠. 요건요. 같은 모양이죠. 요거는요. 자, 요것도 사실은 같은 건데, 요거는 뭘 표현을 해 놓은 거냐면은 원래 그림만 보이다가 마우스가 올라가면은 아래쪽에서 세그먼트 타이틀에서 이 영역이 올라온다. 이 기능 다 똑같이 적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얘네 다 같아요. 그러니까 즉, 선택자는 하나만 만들어 놓으면 된다. 자, 요거는요, 요거 아티클의 애가 여기하고 여기에요. 자, 이거는 형태가 같아요, 달라요. 이런 경우는 선택자가 몇 개? 두 개가 필요한 경우예요. 여기서는 아티클이 몇 개예요? 이건 세 개죠. 우리 어제 여기를 아티클로 보자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적어도 아티클 안에서는 모양 똑같이 만들면 될 거예요. 다만 여기는 우리가 이게 감싼 거를 이거를 아티클 그룹으로 이름을 정하기로 했고 얘는 뭐라고 정해 놓았어요? 메인 이미지. 그렇기 때문에 각자 선택할 수가 있죠. 이것도 다른 거고, 이것도 좌우가 다르고. 자, 그러니까는, 자,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은요, 대부분 선택자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자, 선택자가 하나면은 여러분들은 스타일을 한 번만 적용하시면은 되는 거죠. 자, 선택자가 10개면은 몇 번 적용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10번. 자, 선택자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여러분들이 적용할 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서 구조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가장 짧게 쓰는 게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할 게 더 줄어드는 거예요. 자, 문서 구조가 쓸데없이 많아지면은 어떻게 돼요? 할 게 많아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건 그냥 예요, 예. 자, 헤더 안에서 나는 제목 영역으로 만들 거기 때문에 div 해가지고 여기다가 id h1이라고 쓰고 자 그래서 자 여기에 h1 태그를 나는 제목 영역 여기다 넣겠다. 그리고 아래 거는 div 여기는 이제 본문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클래스 본문 파라그래프라고 해서 넣고 여기다가 p 태그를 나는 이렇게 넣겠다 하는 거. 자, 여기는 문법상 잘못된 건가요? 아니죠. 잘못되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선택자가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되겠죠. 이러면은 여러분들 CSS에서 할 게 그만큼 늘어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과연 필요한 건지 아닌지 구분할 수가 있는 게 우리는 또 많이 요구를 해요. 그래서 자, 필요 없는 것들은 제거를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 수가 있어야지 되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아 나는 이게 이 문서 구조가 아까처럼 이게 필요한 건지 아닌지 알 수가 있을까요? 처음에 힘들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알려면요.
자, 많이 해본 수밖에는 없어요, 많이. 자, 일단 여기까지 놓고 우리 쉬었다 와가지고 이 아래 것도 한번 다 쭉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었다 하겠습니다.